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86%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1.4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나스닥이 여기서 21선을 좀 안착을 하는 진통 구간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추세를 막고 떨어지는 구간이냐, 좀 결정이 되어져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21선 안착하기 위한 진통 구간을 좀 겪다가 이렇게 스물스물 우상향을 좀 해주는 파동이 나올지, 아니면 이번 또한 단기 반등으로 끝이 나고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지 참 뭐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는데요. 오늘 또한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선물은 좀 밀리고 있네요. 일단은 이 정도는 본장이 일단은 뭐 하락 출발했다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증시의 예를 좀 들어보면 지금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미증시도 나스닥보다는 다우존스가 강하죠.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현재 강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추세를 좀, 그러니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에서 왼쪽 엉덩이보다 오른쪽 엉덩이가 높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정석 패턴으로 일단은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좀 가지고 이렇게 다시 가줄지,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 잘 가주면 이게 또 21선을 이렇게 이제 돌려놓는 과정일 거고, 21선에 올라타는 과정일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이제 쌍바닥보단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잡아준다, 만약에 이렇게 잡아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고점을 예상할 때 많이 듣는 패턴이죠. 헤드앤숄더인데요. 바닥 또한 마찬가지로 역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21선을 좀 안착을 하면 이때는 상승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털어진다고 하면은 한번 또 고통의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항상 바닥을 잡을 때는 어떤 특정, 그러니까 뭐 무조건 100%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비슷한 패턴들을 사실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사실은 요때 요날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6월 달에 저점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리바운딩이 크게 나오다가 여기 전고점이자 21선에서 일단은 맞고 한번 눌림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1선을 안착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뚫어냄과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큰 조정 없이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패턴을 가져갔는데, 지금 이 7월 12일의 패턴이랑 조금 유사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쌍바닥 만들고, 쌍바닥은 아니었지만 요거 하나 이제 페이크로 휩소로 제낀다고 치고요. 지금 21선 맞고 이틀간 이렇게 조정이 생겼고 전고점이었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떨궜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일 양봉으로 돌아 나가 주면서 21선 뭐 탔다가 다시 뭐 이런 구간처럼 다시 이런 식으로 또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양봉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21선을 좀 타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뭐 이때랑 패턴이 되게 좀 비슷해요. 요날도 7월 12일 날 요날도 개인이 한 3천억 정도 샀어요. 근데 수급까지 거의 좀 오늘 비슷한 모습이다. 오늘도 개인이 한 3천억 정도 샀거든요. 네, 일단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21선을 안착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에 있다. 여기서 안착을 해줄지 실패하고 또 한번 고통의 시간을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노잼 시장이다. 재미가 없어요. 테마도 뭐 할 만한 게 없고 그냥 바닥권에서 많이 하락했던 애들 이렇게 순환매 돌면서 반등 나오는 장이지, 뭔가 추세를 가지고 테마가 화랑인 그런 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이 시원하게 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섹터 애들 반등 나오는 건 또
한 타임 지나갔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바닥을 좀 잘 잡아주고 한 번 더 파동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섹터 종목들의 찐반등이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어떤 뭐 방향성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되게 혼탁한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이 아마 신라젠이랑 휴마시스가 아닐까 싶고요. 신라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얘의 중요한 가격대는 이때 이제 15,000원 정도의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이제 점하로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풀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 플레이가 이루어졌던 이 가격대의 매물대가 이제 굉장히 많을 거고, 이제 15,000원을 뚫고 이제 뭐 종가상 안착을 해주면 이 위로는 시원하게 매물대가 좀 뚫릴 순 있으나, 지금 바닥권에서 이게 올라오는 게 예를 들면은 거래 재개되고 이미 한 뭐 100%가량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뭐 종가상 안착을 하고 다시 이렇게 쏜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힘들죠. 이 종목이 예를 들어 잡주가 거래 재개되고 나서 거래대금 뭐 몇백억 정도밖에 안 터진 애들, 그런 애들이면은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는 있으나, 얘가 지금 일단 움직이면 얘가 위로 쏠려고 하면은 거래대금 몇천억씩 터지는 애인데, 바닥권에서 거의 투상 넘어가지고 뭐 삼상까지는 아니었지만 100% 다이렉트로 쏜 애가 여기서 15,000원 뚫고 안착하고 또 쏜다? 이거는 정말 뭐 기적 같은 일일 수 있죠. 뭐 기적을 떠나가지고 솔직히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뭐 누군가는 뭐 막 여기 뚫고 뭐 점상 랠리 간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한일사료나 이런 것처럼 세력이 이 종목에 대한 물량을 뭐 거의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 정도로 매집이 된 게 아닌 이상 그런 어떤 종목이 그런 모습을 보이긴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신라젠이란 종목은 절대 지금 뭐 세력이 물량을 많이 뭐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 2위까지 갔던 종목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고 거의 다 이 정도 구간에 물려 계실 텐데, 여기서 이렇게 더 쏜다라고 보기는 조금 뭐 힘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15,000원 구간 살짝 뭐 넘겨놓고 일단은 밀리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여기서 뭐 말도 안 되게 다시 이렇게 원점까지 뭐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저는 요 정도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낼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엄청나게 오래 필요할 거고요. 그러다가 모두가 또 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잊혀져 갈 때쯤, 관심이 좀 사라질 때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임상이랄지 뭐 개별 재료, 지금은 이제 어떤 재료가 좀 없잖아요. 재료 띄우면서 여기 뭐 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또 갈 수도 있지 않겠나, 하지만 당장 여기를 뚫고 뭐 한 3만 원까지 가기는 저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 가격대를 지키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아직까지는 뭐 여기를 깰지 지킬지 내일장 일단 좀 돼봐야 알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양봉을 채워주면서 요렇게 좀 돌아 나가 보면은 반등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격대를 만약에 이제 깬다라고 하면은 여기 11,000원에서 요 구간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이 상한가 나왔던 첫날의 종가, 이 부근에선 아마 반등이 조금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은 요 정도에서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긴 호흡으로 이제 뭐 혹시 이제 물려 계시거나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뭐 10,000원 언저리에서 오랫동안 행보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눈에서 이 종목이 좀 잊혀질 때쯤, 시장도 좀 돌아서고 타이밍 봐가지고 한 번은 한 3만 원까지는 올려주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렇게 신라제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휴마시스는 어제 이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렸고,
뽑을 때 조정 없이 시원하게 뽑지만 고점 찍고 하락할 때는 역시 시원하게 내리꽂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거의 다 그렇죠. 시원하게 뽑고 시원하게 반등 없이 내리꽂고.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접근을 하실 때는 조정 없이 올리고 반등 없이 내리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는 뭐 이렇게 분할 매수를 자꾸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기보다는 샀다가 반등 안 나오고 밀리는 것 같으면 자르고 밑에서 다시 잡고 차라리 이런 전략이 좀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이번 파동에서의 고점이 어딜지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고 여기 정고점 부근까지 파동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일단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좀 형성되는 느낌이죠.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상한가를 보냈는데 하루 쉬고 또 장대 양봉 거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단기간에 115%가 올랐습니다. 뭐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고점이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이 생기느냐 이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저도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눌림을 내가 잡아보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너무 오름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5일선이나 이런 타점보다는 사실 7.5일선이나 이런 기준선 타점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타점이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 한 18,000원이나 요 정도 가격대 안에 들어오면은 충분히 한번 또 해볼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끼가 좋은 종목이라서 요때랑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뽑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뽑아주길 바랬는데 일단은 좀 뭐 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내일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작도를 해보니까 요거 이때 파동이 딱 120%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파동이 고점까지 하면은 딱 116% 정도가 나와서 이게 지금 고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염두에 두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진단키트주는 이제 시제는 제가 뭐 나쁘지 않아서 약간 그러니까 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어떤 뭐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은데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시장이 하락을 해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라는 관점에서 약간 좀 마음 편하게 바닥권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는 또 시젠이 괜찮아 보여가지고요. 지금 요 며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EDGC는 결국에 반등이 일단 나왔습니다. 요 정도 구간부터 제가 요 때부터 말씀드렸죠. 얘는 뭐 재료가 괜찮아서 그냥 죽기가 힘들 것 같고 뭐 반등 한번 또 주고 또 이렇게 박스권 플레이 가져가다가 또 반등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 뽑고 또 흐름 만들어가다 이렇게 이제 2차 파동으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털어먹고 그냥 끝낼지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죠. 이제 다시. 뭐 이제 제 말씀 듣고 요 박스권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 오늘 차익 실현해서 하셨을 거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죽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네오이뮨텍도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박스권 플레이로 지속되다가 한 번은 띄워줄 거다. 반등이 나올 거다. 근데 어제 이제 갭 띄우고 밀어놓고 여기서 이제 단타 물량들이 어느 정도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밀어놓고 다시 여기서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돌아 나가면 얘는 여기 고점을 만약에 뚫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다가 그러면 이거 시세 한번 내겠구나라고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죽으면 여기서 다 털고 나갔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EDGC랑 네오이뮨텍은 그렇게 추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풀페이지 뭐 한국정보통신은 야, 여기서 이렇게 죽을 만한 애는 아닌 거는 같아요. 근데 반등이 좀 나와 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뉴스도 조금 있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죽을 애는 아닌데 아무튼 반등 한 번은 저는 준다라고 봅니다. 한 번 정도 뭐 더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든 간에 당장 내일 뭐 이렇게 갭 살짝 띄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든 간에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어떤 뭐 이런 구간 안에서 접근 전략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정치 테마주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게 계속 뉴스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언제 테마가 형성될까 이제 뉴스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학수고대했던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선도, 그러니까 인물이 신선해야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그 선거 기간이나 뭐 이럴 때는 지지율 같은 부분들이 뭐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뭐 지지율이 뭐 중요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떠오르는 뭐 새 바람, 신선한 느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재료로서 잘 쓰이기 때문에 한동훈 테마주가 한번 생길 만한데 한번 갈 만한데라는 생각을 저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은 오파스넷이 조금 흐름을 다시 만들어가는 느낌이고 뭐 노을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너무 여기 있고요. 오파스넷 정도 추적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 오늘 뭐 뜬금없이 이재명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도 가고 그랬죠. 이스타코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예전에 한때 주름 잡았던 테마주들 많이 빠졌던 애들 그냥 별거 아닌 뉴스 가지고 그냥 계속 바닥권에서 그냥 반등 나오는 그런 장이에요. 순환매 돌면서 오늘 원전주들도 그랬잖아요. G2파워가 이제 먼저 설거지 파동 많이 나오는 자리죠. 한번 시세 크게 뽑고 거의 원위치 된 가격에서 횡보치다가 21선 뚫어내면서 설거지 파동 나오는 자리인데 여기서 뭐 이렇게 다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뭐 정말 시세 많이 나면은 뭐 한 10,000원 정도까지나 시세 났다가 아마 이제 죽을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뭐 원전주들 반등이 크게 좀 나와줘서 다행이죠. 뭐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결국은 왕년에 가장 주도주였던 애들이 제일 반등도 크게 나옵니다. G2파워랑 뭐 한신기계. 일단은 뭐 장분위 시장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역배열권에서 강하게 반등 나올 때는 그 기준을 보통은 많이 오르면 121선 정도로 잡고 보시면 돼요. 121선까지 좀 매매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네옴시티 애들도 거의 뭐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요거 안에서는 탈출 일단 하고 보셔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물려 있다가 오늘 뭐 이렇게 뚫은다는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렇게 탈출해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흐름을 어떻게 이렇게 가져가는지 여기서 뭐 좀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거고 아마 이제 11월 달 좀 돼가지고 움직임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재건주들이 움직이면 또 네옴시티주들이 좀 약하고 이런 경향성, 이런 게 시속 게임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데모 강하게 흐름 좀 만들어가고 있고 왕년의 주도 종목이었던 애들 또 아까 뭐 원전주 이런 애들이랑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랑 뭐 서암기계가 상한가 같던가요 아까? 일정 부분 반등 나오다가 뭐 죽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일단 좀 보고 있고 내일 이제 뭐 갭 띄우고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음봉으로 죽는지 아니면 갭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봉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흐름이 나올지 말지를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구독자 한 분이 LNF가 준비했다는 거는 어떤 걸 보고 뭐 알 수 있었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네, 오늘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어 이거를 제가 보고 이거를 뭔가 좀 기분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참 모르겠으나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오늘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단순히 뭐 쪼크로 제가 뭐 넘길만 한 의미인지 아니면 뭐 실수하신 것 같으면 사과를 좀 하셔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 뭐 설명은 해드릴게요. LNF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 가장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을 해줄 때 90% 이상의 확률로 같이 질 좋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시장은 오르는데 이상한 잡주 올라가지고 반등 안 나오면 그것만큼 속쓰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승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시장과 함께 아주 질 좋게 반등이 나와주는 종목에 내가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첫 번째, 가장 낙폭이 컸던 섹터, 테마는 여기서 잠깐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현재 가장 시장이 뭐 무너지기 전에 강했던지 지금 가장 강하던지 아무튼 가장 지금 센 섹터 얘네들에서 반등이 나올 건데 이제 낙폭이 가장 과했던 애들이 이번에 어디가 먼저 그러니까 제일 시장이 첫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던 날 2차전지 이런 애들 반등 안 나왔어요. 낙폭 과대했던 애들, 뭐 게임, 메타버스, 뭐 NFT 이런 애들을 그다음에 뭐 반도체 조금 반등 나왔고요. 이런 애들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랑 뭐 태양광, 신재생 이쪽이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성향상 더 안전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한 섹터가 뭐죠? 2차 전지 뭐 리튬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대장은 저는 LNF로 봅니다. 너무 대형주는 제가 이제 싫어하니까. 그래서 2차 전지 뭐 몇 개 있잖아요. 2차 전지에서 뭐 LNF,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애들 있을 거고 완전히 대형주는 빼고요. 뭐 바이오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될 수도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도 있겠죠. 반도체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면 중소형 반도체 종목 중에서 여러 가지 있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 LS 세미콘 요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중에서 내가 시장 반등이 예상될 때 비중 베팅 해가지고 뭐 5%든 10%든 딱 먹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 바닥이 나올 때 항상 이제 굉장히 이제 질 좋은 그런 어떤 비중 베팅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는 거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요때 LNF가 10월 4일 날 저점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코스닥 이렇게 이제 오른쪽 엉덩이를 만들 때 9월 30일 날 여기서 바닥 한번 찍고 요쯤 아무튼 9월 30일 4일 이쯤 해가지고 지수가 왼쪽 엉덩이가 만들어졌잖아요. LMF도 마찬가지로 30일 4일 날 해가지고 바닥을 일단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여기서 한번 더 꼬꾸러졌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꼬꾸러져서 쌍바닥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장이 10월 7일부터 4일 동안 이렇게 폭락을 하는 가운데 얘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락을 하지 않죠.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시장이 안정 찾으면서 돌아서면 LNF가 잡주도 아니고 LNF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장 급등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군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왼쪽 엉덩이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쌍바닥으로 가는 모습이 뭐 정석일 수도 있겠는데 하락한 다음에 시장이 폭락하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버텨요. 그러면은 시장이 안정되면 쏘겠다라는 뜻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왔죠.
네. 아무튼 뭐 LNF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됐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맞춰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무료 리딩방 들어오실 분들은 링크로 카톡 주시면 초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